극이슬 매치한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화를 보다 보면요, 주연은 물론이고 조연, 단역까지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현재 연기 시장의 평균치가 이미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많은데 왜 극소수만 이름을 남기고 왜 몇몇 배우들에게만 감독들이 러브콜을 하는 걸까요? 연기를 잘한다는 말의 함정.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미지만 좋으면 기회는 온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알아준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현장에서 연기를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요즘 다들 연기학원 다니고 오디션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유는요, 굳이 이 배우일 필요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촬영장이 아니라 오디션장만 전전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송강호 배우는요, 1967년생이에요. 그렇다면 67년생의 남자 배우들 중에서 송강호 배우만이 가장 연기를 잘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송강호 배우님도 물론 훌륭하지만 분명 연기를 잘하는 동년배 배우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송강호라는 배우의 이름은 영화사의 역사가 되고 다른 이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그저 그런 배우랑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의 해석 능력입니다. 배우에게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1번 이미지, 2번 연기 실력.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대체 불가능한 배우는 3번에서 갈려요. 바로 작품의 해석 능력이에요. 대본을 읽고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묻는 배우랑 이 대사를 어떻게 잘 말할까를 고민하는 배우는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아직도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나요? 전자는요, 인물 중심적 사고예요. 그리고 후자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어떻게 돋보일지 고민하는 배우랑 인물이 어떻게 더 돋보일지 고민하는 배우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대본을 읽고 그 인물을 이해하고 어떤 관점으로 재구성하느냐, 이 해석의 깊이랑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서만 나오는 얼굴, 그 배우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배우들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죠. 오디션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감독이 영화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죠. 2명의 배우가 왔어요. 철수라는 배우랑 만수라는 배우가 있다고 칠게요. 철수 배우는요, 이미지가 좋고 연기력도 좋아요. 리딩도 무난하게 잘했어요. 감독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자, 만수 배우가 들어와요. 이미지랑 연기력은 철수 배우랑 비슷해요. 그런데 리딩을 하는데요, 감독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 대사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 인물이 이런 생각을 하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각본에서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배우님의 연기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해가 가네요. 자, 게임은 끝나요. 감독은요, 연기 잘한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그 각본을 업그레이드 해준 배우를 선택하겠죠. 감독도 사람이에요. 각본이 100% 완벽하지 못해요. 감독도 배우와 스태프들과 현장에서 발맞춰 나갈 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때 각본에 배우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면 어떻게 이런 배우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죠. 이 영화로 야쿠쇼 코지 배우는요, 제76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야, 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다 라고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그 장면의 대본의 지문은요, 매우 단순했다고요. 백밀러 너머로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다. 여러분이라면 이 지문을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쿠쇼 코지 배우의 선택을 한번 봐보세요. 그 배우의 해석과 표현은 연기 잘한다 라는 말을 넘어서요, 감독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간인 거죠. 야쿠쇼 코지 배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동진 평론가의 파이야키야 채널 있죠. 거기에 나온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배우가 나를 뛰어넘을 때. 이런 배우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그런 순간을 만드는 배우는요, 그 감독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뮤즈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배우로 각인되는 거예요. 위대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대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그들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연기의 대단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왜 이 연기가 좋은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연기를 해본 배우 지망생들은 알죠. 아, 저렇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걸요. 이렇게 연기를 발라내서 분석하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어요. 결국 본인의 연기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연기를 할 수 없는 건요, 재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왜 특별한지를 볼 수 있는 그 시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 배우는 해석할 수 없다. 지난주에 제 연기 수업이 끝나고 어떤 단원이 배우 일지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배우의 연기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끊어가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배우의 연기를 끊어가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연기를 세밀하게 보실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계셔서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싶다. 이 친구는 전공생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야로 영화를 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다 달라 보인다는 거죠. 같은 영화를 봐도 다른 것을 보고 이 연기가 왜 좋은 건지, 왜 훌륭한 기술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연기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도 배우로서 해석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의욕이 좀 드시나요? 그렇지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겠죠. 해석력만 좋아지면요, 우린 평론가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은 배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과 실력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연습을 많이 하는 배우들은 많아요. 하지만 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배우는 저희 단원들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요, 취미로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거의 읽지 않아요. 읽더라도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읽죠. 좋아서 읽고 싶어서 읽는 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사고력과 지능이 확장되질 않아요. 제가 단원들에게 많은 과제를 내주는데 이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연기가 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해야 할 공부를 정확히 하면 연기 실력은 무조건 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의 유통기한, 해석의 지속성.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이미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미지만으로 캐스팅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캐스팅에서 밀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나보다 어리고 이미지도 신선한 후배들한테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때 교체당해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캐릭터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에 있는 모든 배우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남는 배우는 어떤 배우냐? 작가의 글을 깊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독보다 한 수, 두 수 앞서서 인물을 이해해야 되고요. 각본의 약점마저 커버해줄 수 있는 배우예요. 지금 당장 그런 배우가 되지 못하면 활동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활동을 지속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배우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배우,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배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 자리에 뛰어들었으면 그런 배우로 남고 싶지 않으세요? 그저 그런 배우가 아니라 이 영화사에 내 이름을 남기는 적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배우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 대체 불가능한 배우들요, 모두 미숙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송강호 배우마저도 영화 초록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그때 지금과 같은 실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연기 연습을 하실 때 단순히 대사 내뱉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훈련들을 추가해보세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도 보고, 특히 봐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는 영화일수록 봐야 돼요. 불편한 책들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을 붙잡고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해석력을 키웁니다. 괴롭다고 치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지그시 붙잡고 한번 늘어져 보세요. 시험 기간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배우는 대체 불가능한 배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영상에 와서 꼭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아, 그때 공부를 할 걸 미리 준비해뒀으면 됐을 텐데 후회하기엔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봐야 될 영화부터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 기술에서는요, 매달 챌린지를 해요. 지난달 챌린지는 연기 연습 시간이었는데 이번 달 챌린지는 영화 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저희 단원들이 하는 챌린지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지금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에도 써둘 테니까 그 영화부터 한번 내가 공부하면서 독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